중류나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것부터 좀 보죠. 여론조사 오랜만에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게요. 지난 4일에서 6일 실시한 조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 오른 63%. 와, 한 달 만에 60%대로 올랐는데 이게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한 달이 아니죠.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6% 오른 거.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정기 여론조사에서 지역을 떼내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네. 서울에서 확 올랐어요. 예. 두 자리 숫자로 올랐고 오히려 좀 진보층에서 조금 떨어진 게 있고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쪽에서 확 올랐어요. 연령대별이나 지역별로 봐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외우셔도 됩니다. 대통령들이요. 탈정파적인 모습, 국정 운영, 여기서 뭐 민생이라든지 외교에 매진하는 모습 보이면 그냥 올라요. 거기다가 네. 우리가 뭐 이 성과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성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정상회담 같은 거 여러 개 매끄럽게 진행이 됐고 뭐 한미 정상회담 물론이거니와 한중 정상회담도 매끄러웠고 또 GPU 26만 장, 젠슨 황이 그냥 뭐 한국을 휘젓고 갔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것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당연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야당도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뭐 핵 추진 잠수함이나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야당이 비판할 정도가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고 여기에는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난 일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앞에 일요일에 그 전이래요? 뭐 있었어요? 여당이 이제 에이펙 끝나자마자 재판 중지법 뭐 어쩌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주초에 보면은 대통령실 대변인 비서실장까지 나가지고 하지 마라. 대통령을 정쟁에 빠뜨리지 마라. 라고 한 게 역설적으로 그 대통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정파적인 면모, 국정에 집중하는 면모를 더 부각시킨 거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하고 당의 이 갭이 더 벌어졌어요. 뭐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이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방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했던 이 큰 이슈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면모를 확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이펙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올라갔던 그렇죠. 여론이 초정파적이고 외교와 국익 민생에 집중하는 리더의 면모를 확 깎아먹은.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막 당이 앞장섰다기보다는 뭐 법무부 장관 오늘 뭐라고 한다고 예고가 나왔습니다만 이건 그냥 뭐 누가 봐도 법무부 검찰 수뇌부 이렇게 간 라인인 거잖아요. 뭐 저 정청래 원내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좀 안 좋을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지지율의 반영이라는 것이 즉각 되는 것도 있고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를 확 깎아먹는. 그리고 이건 제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조정이라는 거는 일상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렇게 조정될 때도 됐죠. 근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파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랑 주식시장의 조정이랑 지금 환율도 안 좋잖아요. 그게 겹쳐버리면은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 실장, 일단은 이 이슈 앞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갔지만 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한 거 지금 여야가 세게 맞붙고 있거든요. 네네네. 각자 국정조사 목적은 다르지만 한다고 하고 이 이슈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에 막 이렇게 열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말도 빠르라지고.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제가 쭉 보면 이게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정도의 이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요. 대통령 재판 중지법, 뭐 법은 과한데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 대통령 원래 지지자들 이게 죄 없이 억울하게 기소된 건데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가 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중간층에 지금 국정 운영이 중요하고 국정 운영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 재판 같은 거는 임기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걸 임기 중에 뭐 서울 법원에서 부르고 수원 법원에서 부르고 이건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면은 뭐 김만배다. 이화영이다, 정진상이다, 뭐 김용이다 이런 분에 대한 재판들은 그 중간층이 볼 때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분도 있고 뭐 1심 나온 분도 있고 재판 진행 중인 분들도 있지만은 뇌물, 배임, 뭐 추징 액수도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뭐 주로 그런 부패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은 그 애써서 대통령하고 그분들을 분리해서 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의 확장성이라는 게 이 사람들까지도 그럼 뭐 뭐랄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럼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그럼 거죠. 대통령이 다시 이 사람들과 한 몸으로 오히려 엮여버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도층들도 아유, 대통령의 뭐 도덕성 이거 우리가 모르고 찍었냐. 하지만 대통령 역할 잘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직무 수행 중에 된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보자라는 시각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이슈가 올라오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겠죠. 이 결정이 이건 추정의 영역이고 추측의 영역인데 이 결정이 뒤에 저 법무부 수뇌부 그러니까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여기에 의사 입김이 있었다고 보죠. 제가 모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뭐 강백신 검사 이렇게 실제로 이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메시지가 있고 그 중앙지검장의 메시지가 있고 검찰총장 대행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수사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중앙지검장 사표 내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메시지를 내 가지고 뭐 다 잘 알겠는데 그 제가 재밌는 거 두 가지 포인트를 봤어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늘 그렇듯이 법무부의 의견도 수렴해서가 있었고 그다음 중앙지검장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앙지검장이 뭔 소리냐 나는 반대했는데 내가 이걸 못 버텨가지고 사표 냈다라고 탁 잘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가 남는 거는 법무부와 협의해서는 남는 거잖아요. 법무부 측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관계자 발로 뭐 의견을 전달했다 이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의견 전달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뭐 영향력 행사인 거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일상적인 협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민정수석실하고는 제가 뭐라고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양쪽 다 여야 다 국정조사 카드는 꺼내 들었어요. 물론 수가 국민이면 안 되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저는 지금 보면은 앞서서 그 프레임이 강한 거죠. 왜 정부가 대통령 재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만배 재판까지 이렇게 신경 쓰느냐. 그 프레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거기다가 제가 뭐 김병기 원내대표 말 중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야? 항명? 뭐 항명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그럼 이 재판에 대해 가지고 특검을 추진해 가지고 살핀다. 이 재판이라는 게 수사 과정 뭐 상당히 유죄도 받고 뭐 모자라다고 하지만은 몇백억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추징도 이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이 잘못됐고 뭐 친윤 검사들 뭐 정치 검사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특검 추진한다. 그럼 그 특검의 목적이 뭐냐? 김만배는 죄가 없는데 검사들이 김만배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프레임인 거냐? 그럼 민주당이 대답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굳이 김만배 씨 재판에 왜
그렇죠. 예. 지금 여기는 대통령 기소돼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엮이고 엮여가지고 뭐 다른 사건들이라니 있습니다만 이 재판의 주인공은 아닌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가 무슨 날이냐?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 네네.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이제 기자간담회가 생략됐어요. 대부분 뭐 꼭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100일 정도 되면 저 100일떡 돌리면서 기자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걸 생략했거든요. 정청래 대표. 이 관리를 깬 건데. 제가 그 지지난 일요일 재판 중지법 이야기 나왔을 때도 참 고개를 갸웃갸웃한 게 정 대표가 에이펙 한 일주일 전부터는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었어요. 예. 뭐 모든 언론이란 이런 하도 지적이 많아 놓으니까 조금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단 말인 거죠. 예. 근데 이거 정 대표가 재판 중지법을 막 이렇게 밀어붙였을까 싶어도 고개 갸웃해지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로키의 분위기인 건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지금 지지율 보면은 대통령하고 당하고의 갭이 되게 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대통령이 여당의 경우에 좀 높아요. 예. 당보다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거꾸로기도 했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에이펙으로 되는 뭐 지금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익에 대한 분위기, 외교 안보에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 것 플러스 그 이제 여권 내 그 미묘한 뭐 온도차에 예. 대한 걸 신경 써가지고 계속 로키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대장동 항도 이 건만 해도 평소 같았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막 이렇게 할 건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면에 서 있고 물론 정청래 대표가 말을 작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뭐 법 왜곡죄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정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금 고개를 낮출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번곡점 하나가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그러니까요. 말라. 그거는 그때는 야당에 대한 게 아니라 여당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의 중독 온건파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놓고는 아닌데 이제 당의 그 강경 드라이브에 대해 가지고 약간 못마땅한 게 있고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뭐 내란 종식에다가 3대 개혁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연말 되면은 달라질 거다.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민생 모드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 대표 때문이 아니라 예. 대장동 항소 포기 건 때문에 모르겠어요. 정말로 김병기 원내대표 말대로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뭐 상설 특검을 할 거냐 예. 청문회도 하고 그럼 민주당이 원하면 뭐 할 수는 있죠. 수가 되니까. 이게 예. 예컨대 지금 보면은 그 연어 있지 않습니까? 연어 술 파티 할 때 네. 연어요? 그걸로 지금 한 몇 달째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전 사실 그게 민주당한테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자꾸 대통령의 재판 얘기가 막 그럼요. 강백신 이런 사람 이제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게 그럼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 억울하냐도 아니고 김만배 남욱 억울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시장님. 국정감사 끝났잖아요. 네네.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의 판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뭐 잘했어요? 아니 이번 국정감사 못했어요. 주인공은 뭐 네. 아무래도 뭐 최민희 위원장 뭐 이런 분이었고 배치기 있잖아요. 또 마지막 배치기에서도 네. 또 이제 막판에 이제 에이펙까지 겹쳐가지고 그랬는데 뭐 국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크게 평가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평가할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 국감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로는 4달밖에 안 됐고 그 앞에 8달은 그러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재판 계속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차라리. 때는 예. 근데 뭐 나와가지고 뭐 총 쏴 죽인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뭐 이제 예.
김건희 여사도 뭐 문자 이야기 자꾸 나오고 뭐 가방 이야기 나오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자기 재판하다가 여사라고 불러야지 왜 이름 부르냐 이게 다 계속 짓 누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국민의힘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또 꺾이고 해보려고 해도 꺾이고 이런다. 그러니까 뭐 한 두 가지 짚어볼 게 장동혁 대표가 광주 찾아간 거 그 자체로는 매달 뭐 간다던데. 장동혁 대표 이 어느 정당이나 어느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정치인은 쌍끌이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지층하고 중도층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광주를 가려면은 앞에 뭔가 정지 작업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엄에 대한 입장. 그렇죠. 뭐 등등. 근데 뭐 계속 당에서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체제 전쟁이다.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패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광주에 가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대구에 가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윤 전 대통령한테 짓눌려 있는 거. 그리고 예컨대 자 광주에 가서 5.18 묘소는 참배 못했다 치고 그럼 그 앞에서나 또 다른 이제 뭐 현장을 찾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거기에서 이게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별로 제가 볼 때는 매달 찾겠다 뭐 이 정도 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전반적인 어떤 행보를 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나 전략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안 그리고 갔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회전 이렇게 깜빡이 켰다가 왼쪽으로 오면은 왼쪽 사람들도 당황하고 오른쪽 사람들도 당황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이 또 불거졌는데 이제 상대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현 의원입니다. 자, 2023년 3월 이 연판장에 나왔던 그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됐어요. 그러고 나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대 프랑스제 클러치백을 선물했는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의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은 청탁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인사치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 실장? 아주 안 좋죠. 일단 이게 뭐 우리 김태현 앵커는 그 잘 아세요? 뭐요? 백, 파우치, 클러치의 차이에 대해서? 몰라요. 뭐 저도 뭐 조금 작은 거 큰 거 그 정도 아닌가 싶은데 쬐끄만 백, 큰 뭐 백, 중간 백 예전에도 이런 뭐 건가요? 작은 뭐 파우치 하나 뭐 이게 있었다가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뭐 클러치 백이다 이러는데 프랑스제 뭐 제가 이 브랜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는 로저 비비에라고. 뭐 로저 비비에. 직관적으로 안 좋죠. 그리고 뭐 최민희 의원 보고는 딸 결혼식 때 축의금 받은 거 가지고 뭐 뇌물이다, 뭐 고발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 부인한테 그보다 훨씬 큰 거 준 거는 뭐죠? 사회적 의례적인 인사치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인사치레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참 사회적인 관계에서 의례적인 인사치레도 못하고 사는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그게 직관적으로 안 좋고 두 번째는 여기 메모가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 각도 중에 하나가 그 통일교에서 뭐 이것저것 받고 그다음에 통일교는 당원을 모아가지고 당시에 권성동 뭐 당시에 이제 그 권성동 뭐 밀려고 했다가 권성동 의원은 안 나갔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전당대회 영향을 미쳤냐 대통령이 미는 쪽에 대해 가지고 그게 특검이 바라본 시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메모가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뭐 다 덕분입니다라고 뭐 실제로 의례적 말하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이런 이제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부합하는 메모인 거잖아요. 이게요,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그래 뭐 대통령한테 뭐 그랬나 보다 할 텐데 영부인한테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실제로 뭔가 김건희 여사가 작업을 하거나 당시에 뭔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메모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특검의 시각에서 보면은 딱 거기에 부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반대 시각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늘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그걸 인사만 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대통령 부인하고 당대표 부인이나 의원들 부인이라는 자리에서 아유 다 덕분입니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거랑 그 메모 구체적으로 나서 가방이랑 가방까지 이제 붙여놓고 있는 건 저는 근데 이런 걸 왜 보관해 놓고 계시나 메모를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윤태권 실장과의 2~3할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모아 정치무성 실장 윤태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